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분석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향성이 조금 부재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방향성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물가지표 대기를 하고 있죠.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대기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대기 모드로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기 모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다소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부각받고 있었던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LK죠. LK99 진위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목요일날 시간내로 이제 하한가 나오는 관련 종목들이 있었고 또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초전도성을 이제 확인한 검증 결과가 없다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이제 그 1차 브리핑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도 이게 진짜 맞느냐 아니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이 진위 논란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시세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시세가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맞다라고 생각해서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진위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이 이탈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테마 자체에 대해서 테마 지속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은 테마 자체가 바로 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수급을 많이 끌어들인 것이 로봇 그리고 AI 관련된, 특히 의료 AI 관련된 업종인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이 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유가 자체적인 이제 업종 내 이슈도 있겠지만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총 3가지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의료기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의료 AI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된 업종이었거든요. 의료 AI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의료 AI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능성만 가지고 올 연초에는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코너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다고 느끼는 테마가 조금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테마에 대한 이제 관심도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로봇과 관련해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있다는 것도 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이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건데요. 로봇은 비용 절감에 사용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용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견 이제 효율성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 내에서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동화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소외되었었고요. 올해가 아니라 그 전으로 넘어가더라도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수혜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결국은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조금 없었다는 건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이익 성장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다양한 학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회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으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뭐 탑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전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수급을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 먹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라면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이익 성장이나 뭐 학회 관련된 모멘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미동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업체인데요. 하한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1,995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자비스를 보겠습니다. 특수 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1% 넘게 빠지면서 4,4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율호 보겠습니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9%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905원 선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게임주인 넥슨 게임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6%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8,0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 시스템즈를 보겠습니다. 배터리용 알루미늄 양극박과 원통형 캔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빠지면서 37,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균 충전 음료 사업은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요. 알루미늄 미주 수출 감소가 부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선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 때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놓고 접근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알루미늄 박이 되겠죠. 결국에는 알루미늄 박, 원통형 캔과 같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재료,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실 사업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식품용 이제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시세가 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2차전지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256억 나오고 전년 대비 한 13% 정도 빠지는 수치입니다. 실적 자체가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사실 좀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실적도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 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늘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대략 한 10%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2차전지와 관련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이라는 것이 움직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 아닌데 업종 자체가 꺼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종목 또한 이제 시세가 이제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다시 가파르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세가 수급이 이제 중심 종목들부터 쏠리기 때문에 약간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시세가 조금 덜 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긴 관점에서 본다면요,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전용 생산 라인도 이제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원통형캔 생산 설비도 증설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파우치 셀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충분히 좋은 이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들의 투자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업종 자체가 지금 업종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 전체가 부진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가격대 정도가 얼추 이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선 부근에 와 있으면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격이 약 37,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매수가는 이제 신규 진입가는 35,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35,000원은 지난 7월 7일에 있었던 이제 가격 저점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지지선을 깨고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35,000원이라는 가격대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해야겠죠. 손절인데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주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2,000원까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하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2,000원까지가 매물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매물대가 약하거나 작거나 많이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32,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고 올라올 때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라서 손절가 3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35,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지지선이라 말씀드렸었죠. 결국 지지선은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7,000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4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4만 원이라는 가격은 60일 이동평균선 돌파해서 매물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매물대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37,000원, 4만 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지난 7월 7일에 있었던 가격 저점인 35,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알려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7,000원, 중기적으로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두드러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던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 출시된 이후에 부진한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기대가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했고 국내에서도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컸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흥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흥행이 좀 부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iOS, 아이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운로드 지표가 20건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대에 비해서 흥행이 못 미치는 것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블루 아카이브는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서브컬처라는 것이 저희 보통 편하게 얘기를 하면 오타쿠 문화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류 문화가 아니라 비주류 문화 위주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류 문화를 대표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흥행이 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은 흥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흥행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이 게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블루 아카이브가 흥행을 하긴 했지만 게임 오픈 초반부터 흥행을 했던 건 아니고요.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흥행이 되고 입소문을 타고 플레이 유저가 늘어나고 흥행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조금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오고 전년 대비했을 때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일이니까 이틀 뒤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전 분기죠. 1분기 대비했을 때 1분기에 대략 한 120억 정도였던 점 생각해보면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빠진 것도 맞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던 수치를 생각해보면은 기대보다도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오늘이죠.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얼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까지도 좀 고려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는 결국에는 신작 혹은 서비스 중인 작품이 이제 얼마나 일매출을 만들어 주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달에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오픈 베타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게임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몇 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베타 테스트 관련해 이 게임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영상들도 여러 가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기대작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픈 베타를 통해서 플레이를 해보았을 경우에 이 게임이 더 흥행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한다라고 하면 넥슨 게임즈는 맞아야 될 매를 먼저 맞고 있다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맞아야 될 매를 먼저 맞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거는요, 지금 가격이 17,870원 정도인데, 이 가격이 이 주식이 17,000원 정도에서 이미 지지선을 밑에 받쳐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선 부근까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쉬운 점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121선을 한 번에 깨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했다는 거는 결국은 121선 지지가 안 나왔을 경우에 오늘 같은 하락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동평균선이 가진 지지선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이제 17,000원에 있는 이 가격대에서 나오는 지지선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금 가파르게 이제 121선이 깨지면서 이제 하락을 조금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요 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강도, 그리고 17,000원이라는 가격이 매물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이동평균선 지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15,000원에 이제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대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 15,000원, 14,000원부터 15,000원 정도 가격대가 이 넥슨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가격대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아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15,000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은 다소 좀 아래쪽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15,000원에서 지지를 못 받고 매물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13,500원 그리고 12,000원 정도 이제 지지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올해죠.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최저가가 11,750원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때까지 시차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로프하게 잡아서 신규 진입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도 2개 드리겠습니다. 17,500원, 19,500원 드릴 텐데요. 17,500원은 오늘 있는 가격 저점 되겠죠. 지금 지지선이 나중에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17,500원 드리고요. 19,500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21선을 돌파한다고 해서 61선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1선과 121선 그 중간 어디쯤 해서 이제 19,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넥슨게임즈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지지하고 있는 구간인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손절 라인은 12,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두 가지로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17,500원, 중기적으로 1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더 미동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EV젠으로 바꾸고 4회차 CB 발행 자금으로 신사업 추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큰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대 주주를 이제 HL 주식회사로 변경한다는 공시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제 그 HL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대략 한 6.4%밖에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 비중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이제 최대 주주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오너 리스크로 조금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과 관련된 거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이고 회사 이름도 EV젠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 이름을 바꾸고 나면은 시세가 조금 더 나는 이제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미동에 대해서는 이슈와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한가 들어와 있기도 한데요. 이제 이 종목이 버틸 수 있는 게 한 1,800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800원인 이유는 121선 그 부근 가격이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가능하면은 당분간은 이슈가 시장 반응이 확인될 때까지는 손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보유자 손절가는 1,800원, 그다음에 기보유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한 2,4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미동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 진입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손절 라인은 1,800원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 2,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과 먼저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TSE는 지금 1%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유해도 됩니다. 네, 일단은 네. TSE랑 TFE를 같이 언급드리긴 했거든요. 네. 제 선택은 TSE였는데 네. TFE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네. TSE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에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ISC에 대한 비중이 TFE나 TSE 쪽으로 이제 약간의 변동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TFE만 이제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속해 쪽 부분은 뭐 상당히 지금 시장이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소켓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거고 이게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ISC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낸 주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ISC는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일단 TFE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TSE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더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면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면 뭐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SE에 대해서 분할로 계속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긴 하지만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언제쯤 반등을 하게 될까요? 사실상 뭐 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중국의 규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공급난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 산업의 개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DDR5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테스트베드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사실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쪽은 재고 부담이 없죠.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재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에서 콩콜에서 추가적인 감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도 조금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양치기 소년 섹터잖아요. 하반기엔 좋아질 거야. 이 얘기를 벌써 3년째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왔고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안 했지만 이제 감산을 하고 추가적인 감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전에 이런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면 이럴 때 항상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좋은 기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뭐 터널의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터널을 계속적으로 지나오고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약간 금리와 같은 인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이후에는 정말 이 큰 턴이 나올 거고 최근에 뭐 핫한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뭐 앞으로 미래는 뭐 상당히 조금 유망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지금 한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도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팝 열풍, 이제는 K-땡땡으로라고 키워드 힌트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사실 이제 네. K-땡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몇 개 있죠. 막 네. 실적이 좋은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습니다. 뭐 임플란트 쪽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건설 기계도 있고요. 사실상 이제 전 앞으로 앞에 K를 붙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사실상 근데 좋아하지는. 키워드 힌트는 K로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사가 네. 그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좋아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K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이런 제품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힌트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앞에 엔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거와 뭔가 연관성이 연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땡땡. 그렇죠. 네, 그렇게 힌트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감이 좋으신 K-팝 분들은 열풍, 그러면 K 팬덤?
팬덤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팬덤이었으면 그냥 네. K-팝으로 끝냈겠죠. 네. 근데 이제 연관된 산업인데. 연관된 산업. 네, 네네네. 그러면 뷰티 쪽일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K-팝 열풍을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어떤 걸 사용하는지도 궁금할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엔 팬덤의 그 소비까지 한 단계 네. 더 나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정말 이제 구조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힌트는 이렇게 하고 뭐 섹터는 이제 화장품으로 좀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sek터 하면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화장 쪽 하니까 색조 쪽이 조금 더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요즘 화장품 업황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단연히 이제 색조가 좀 독보적이죠. 이제 기초 화장품 쪽도 사실상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나쁘지는 않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근데 색조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색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ODM을 집중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기사도 다들 보셨겠지만 일본에서 프랑스를 이제 우리나라가 네. 역전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고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10년 동안에 6배 이상의 이런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단연 과거의 색조는 일본이 또 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장을 석권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고 딱 하시면 이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은 중국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이제 건설기계랑 항상 제가 같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건설기계도 예전에 건설기계 하면 딱 중국이 바로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건설 시장이 죽어버리면 이 건설기계 섹터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중국 쪽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도 비슷한 기조였죠. 네.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바닥권에서 이게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 주는 거는 결국엔 중국 외 지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주는 거고 현재 화장품 트렌드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결국엔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 지역에서의 얼마나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느냐가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1분기 때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고요. 2분기 때도 그 실적을 오히려 능가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주의 단점이 뭐냐면 실적은 후행 지표예요. 이전에 한 것들을 이제 결과로 그 그렇죠. 두 달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음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크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빠지는 종목군들은 그런 이제 리스크나 부담감이 있는 건데 색조는 지금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뭐 빌보드 이렇게 자주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해졌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팬덤을 표현하는 부분이 화장품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화장품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요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전처럼 봉쇄를 하거나 물론 이제 마스크 비용은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쓰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건강 관리해야 되고 자체 방역해야 되기 늘어나지만 이걸 벗어야 될 일이 과거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색조라든지 기초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전만큼의 뭔가 업황을 정말 뒤흔들 만한 그런 이벤트는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벤트는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북미나 유럽이나 일본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붙어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화장품 섹터를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일단은 관심이 가는 종목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많은데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골라왔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화장품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와서 뭐 본느라든지 뭐 이런 종목 들고 와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네.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대장은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요 3대장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들고 왔다는 거는 지금 엄청 52주 신고가 라인이고 오늘도 13% 네.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1분기도 너무 좋지만 2분기도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1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얘기 드릴 때 항상 인그로드랩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왜 두 기업이 이제 같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포함이 되고 인그로드랩이 북미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왜 코스메카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된 게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나중에 계산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메
코스메카 코리아 쪽이 선순위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요게 먼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인구로드 랩이 좋아지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데 인구로드 랩이 안 간다? 그럼 그거 사시면은 똑같이 상승력이 같이 채널링이 돼서 상승력이 나옵니다. 네. 다만 코스메카 코리아가 훨씬 더 빨라요. 사업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을 채널링해서 보시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코인테크 말씀드릴 때 탑머티리얼 항상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두 종목이 같이 핑퐁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채널링이 되어 있고 사업 구조상 연결이 되어 있고 북미 쪽을 보여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연 이 회사도 실적을 보셔야 되고요. 네. P단과 Q단은 좋아지지만 코스트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중요한 거는 북미,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북미 지역에서 정말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주요 고객사들이 북미에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들이 유럽에 가서 누구에게 또 의뢰를 할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당연히 코스메카 코리아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그 고객사 탑티어 고객사들이 이런 지역을 확대하는 거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기타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또 계속적인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고점에서 증권가에서 강력한 주가 상방에 대한 목표가를 잘 제시를 하지 않는데 이 회사의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더 급등이 나와서 살짝 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네. 여전히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26,500원에서 28,00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왜 이 부분을 잡았냐면은 이 부분이 돌파 매매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았는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종가에 바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불안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실적 발표 전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사고 목요일에 정리하고 너무 짧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근데 CNC 인터내셔널만 보시더라도 네. 뭐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네. 사실상 이슈가 오픈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네. 좋거든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에 너무 포커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실적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와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CNC 인터내셔널처럼 장중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급등력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하시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 기조 자체가 급등이 나오고 나면 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눌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날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한번 정리하셨다가 뭐 종가나 이럴 때 다음날 시초가에 한번 더 보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 전에 접근하셨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정리를 하신다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590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2% 넘게 빠지면서 898선의 거래를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1,477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쪽에서의 좀 강한 조정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실적주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슈나 모멘텀 있는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뭐 로봇 쪽으로 약간의 좀 수급이 옮겨가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AI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정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키높이를 맞추는 부분들 그리고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좀 수급을 좀 당겨가는 블랙홀처럼 빨아가는 쪽의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약간의 조금 뭐 기타 종목군들에서 좀 공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뭐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은 좀 적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의 상승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그런 수급들이 이제 뿌려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거래 대금이 코스피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차 전지 쪽은 뭐 좀 강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반도체에서의 좀 키높이를 맞춰주고 있고, 이제 AI와 로봇 쪽, 그리고 뭐 이제 이 실적주라든지 특히나 뭐 조금 눈에 띄는 건 유가 쪽이죠. 네. 유가에 대한 이런 뭐 이제 공급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 종목군들이 뭐 대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 위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반도체주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는 2분기 호실적 나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전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강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좀 다르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오늘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대응하기 조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큰 낙폭이 관찰이 됐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과 서비스업, 종이, 목재 업종에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비금속과 인터넷, 음식물, 담배 업종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장은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님께서는 121선의 지지 여부를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변덕이 심한 박스권에 유의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시장의 수급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지금 의미 자체가 약간의 뭐 박스권이라든지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약간의 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증시가 엄청나게 뭐 큰일이 아니냐.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수급 쏠리는 특정 섹터가 있고 거기에서 강력한 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굵직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쪽에서의 좀 급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이유가 있고 수급이 쏠릴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종목군들은 대거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보다는 뭐 이제 완전히 쏠리는 그런 기조는 아니지만 여전히 수급 쏠림에 따른 이제 이슈나 트레이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느냐가 결국엔 중요한데, 사실상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럴 때는 과감하게 포트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대로 종목군들을 계속 모아가고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 적이다. 이럴 때 쫓아가다가 한번 발목 잡히면요,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일단 자신의 차례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키높이를 맞춰주고 있어요, 시장이. 네.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은 지루하시거나 답답하실 수 있지만 결국엔 그런 기회를 좀 포착을 해보자. 그리고 오늘 장세의 좀 특징을 보면은 약간 금리 상승기의 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좀
좀 약간의 변동성이 왜냐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여유 현금이 있으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부터 현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금은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무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상황을 보다가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칼날을 빠르게 너무 초반부터 잡으시면은 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고 한번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되면 내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은 더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은 떨어질 때에 음봉에서 사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일단 추이를 조금 다시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내를 가지고 시장을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시장이 월요일인 만큼 내일장과 또 이번 주 내내 어떤 걸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섹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서도 일단 주도 섹터와 그리고 AI 로봇들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지만 전 여전히 AI 로봇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결과치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오픈이 네.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들도 이제 AI, LMM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쪽은 계속적으로 보셔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적주로 계속 언급을 드렸던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들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일단은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제 각종 주요한 이제 실적들에 대한 발표들과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를 하고 있죠. 이 정도 올렸으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뭐 헤드라인이라든지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조 효과도 있고요. 네. 이게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고용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선물 쪽에서는 조금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최근에 선물의 매도가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게 옵션 만기일 이후에 변동성이 좀 이 선물 쪽에서도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엔 8월의 핵심은 잭슨홀 미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후반부에 그런 이벤트들도 추적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대비한 좀 대응 전략들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엔터수 4사가 모두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난 거래일에도 4사 모두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또 증권가의 분석도 살펴보면 K-팝 아티스트들이 활발한 활동이 예고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전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수 8월 내내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 엔터주를 이전에도 소개를 좀 드리긴 했지만 엔터주에 대한 뷰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일단은 엔터 섹터는 실적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력은 앞서서 이제 제가 빌보드를 이렇게까지 자주 들어가는 거 보셨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말 파급력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주요 오프라인 콘서트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데뷔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력으로 뛰고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발한 활동들 모든 활동들이 팬덤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음원, 음반, 뭐 MD, 콘서트 이런 매출들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디어유라는 종목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 플랫폼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빠른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플랫폼에까지 가입을 해서 이제 팬덤을 표현하는 그런 의사 표현까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실적에 대한 상방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전에도 JYP를 좀 소개를 드릴 때 A2K를 좀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물론 이제 영상의 뷰 자체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데뷔를 했을 때 그 파급력이 다시 한 번의 이런 엔터사의 좀 큰 지각 변동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사실상 엔터스는 실적주로 계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섹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수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실적주로도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내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더 미동은 최대 주주 변경 파장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화장품 ODM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부수는 AI와 로봇과 바이오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